921번 문제부터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수직선 위에 점 ABCD의 좌표를 기호로 나타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수직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기호로 나타내는 거 배웠죠? 지금 A는 마이너스 5인 거니까 A 괄호하고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를 2등분해서 거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숫자죠. 그러면 지금 이 수직선은 한 칸이 1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절반은 2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으로부터 오른쪽으로 2분의 1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2분의 1, 이 B가 되겠죠. 그럼 요거 통분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분의 6이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분의 5다 라고 이렇게 괄호해서 표현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C도 이 한 칸도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C는 1에서 2분의 1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니까 1 더하기 2분의 1이 될 거예요. 1 더하기 2분의 1. 그럼 1은 2분의 2니까 더하면 2분의 3이 될 거예요. C는. 그래서 C 좌표는 2분의 3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D는 4니까 4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괄호를 이용해서. 그 다음 922번 다음 점을 아래 수직선 위에 나타내라고 했어요. 그럼 A부터 보면 A는 2니까 여기 편하게 나타내시겠죠. 그 다음에 B는 2분의 7이라고 했어요. 2분의 7. 2분의 7이라는 건 우리가 대분수로 바꿔보면 3과 2분의 1이죠. 그러면 이게 한 칸이 1인 수직선에 해당하니까 3에서 오른쪽으로 2분의 1만큼 더 갔다는 거죠. 그러면 3과 4 사이를 절반으로 나눠서 이 절반만큼 더 갔다는 거니까 지금 파란색으로 적겠습니다. 여기가 A, 여기가 B. 그리고 C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C. 그 다음에 D는 마이너스 4니까 여기가 D가 되겠죠. 그래서 올바르게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파란 색깔. 그 다음 923번 오른쪽 좌표 평면 위의 ABCD 점을 좌표를 기호로 나타내래요. A부터 보면 A는 X축으로 3만큼 이동한 거죠. 1, 2, 3만큼. 그리고 Y축으로 2만큼 올라갔죠. 이렇게. 그러면 A는 3,2라고 순서상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그 다음 B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X축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간 거고, 그 다음에 Y축으로도 아래로 한 칸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Y좌표도.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리고 C는 X좌표 방향으로, X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간 거고, 왼쪽으로. 그 다음에 Y좌표는 위쪽으로 3만큼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 3이 되겠죠. 그래서 C는 마이너스 2, 3. 그 다음 D는 X 좌표는 지금 플러스 1만큼 이동했고, 그 다음에 Y는 아래로 2만큼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X좌표는 1, Y는 마이너스 2가 돼서 1,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내주면 됩니다. 다음 924번 다음 점을 오른쪽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래요. 그러면 여기가 X고 여기가 Y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A는 X축으로 4만큼 간 거고, 원점에서 하나, 둘, 셋, 4칸 간 거고, 근데 Y 좌표가 0이죠. 그럼 Y축 방향으로는 이동 안 했다는 거니까 지금 X축으로 4만큼 이동한 이 부분이 A가 되겠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여기가 A. 그 다음에 B는 0,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X축으로는 이동 안 했고 Y축으로는 마이너스 3, 아래로 3만큼 이동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X축으로 이동하는 거는 좌우로 이동하는 건데 요거는 아무것도 안 했고 아래로만 3칸 내려갔다는 의미죠. 그럼 여기가 B가 되고, 그 다음에 C는 3,3인 거니까 X축 방향으로도 3만큼 Y축 방향으로도 플러스 3만큼 위로 올라간 거니까 3,3 여기가 C가 되겠죠. 그 다음 D는 X축으로는 왼쪽으로 마이너스 4만큼이니까 왼쪽으로 하나, 둘, 셋, 4칸 간 거고,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이니까 아래쪽으로 하나, 둘, 3칸 간 거겠죠. 그래서 여기가 D가 되겠네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E는 X축 방향으로는 왼쪽으로 3칸, 마이너스 3이니까,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위로 2칸, 플러스 2니까, 그래서 여기가 E가 되겠네요. 그 다음 F 마지막으로 X축 방향으로는 원점에서부터 1만큼, 플러스 1만큼 간 거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그 다음에 아래로 4칸만큼 간 거죠.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여기가 F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925번에서 928번 볼게요. 다음 좌표 평면 위의 점 좌표를 기호로 나타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을 순서쌍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죠. X 좌표 먼저 적고 콤마하고 Y 좌표 적고, 그래서 X, Y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를 쌤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순서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925번부터 보면 X 좌표가 5고 Y 좌표가 마이너스 2면 5, 마이너스 2겠죠. 그 다음에 A는 기호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우리 여기서 해준 것처럼 앞에 점 A라는 의미를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926번은 X축 위에 있고 X 좌표가 마이너스 4인 점이라고 했어요. 그럼 X축 위에 있다는 건 쌤 여기 위에 있는 좌표 평면을 좀 이용해 볼게요. X축 위에 있다는 건 여기 선상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Y축 방향으로는 위로도 안 갔고 아래로도 안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Y 좌표가 0이라는 걸 다르게 얘기해 주는 거죠. X축 위에 있다는 건 Y 좌표가 0이다. 그런데 X 좌표가 마이너스 4라고 했기 때문에 점 B는 마이너스 4,0이 되겠네요. 그럼 마찬가지로 927번 보면 Y축 위에 있대요. 그러면 Y축 위에 있다는 건 X축 방향으로 오른쪽 왼쪽으로는 아무 데도 안 갔다는 거죠. 그러면 Y축 위에 있다는 말은 X 좌표가 0이라는 말을 다르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Y 좌표가 0이라고 했으니까 C는 0,3 이렇게 돼야겠죠. X, Y 순서대로 적어줘야 됩니다. 요거 혼동해서 3,0이라고 적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점 O는 여기 가운데 딱 있으면서 X축으로 Y축으로 그 어디로도 안 간 거니까 X 좌표랑 Y 좌표가 모두 0,0이어야 되죠. 그래서 O라고 적고 0,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929번부터 93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이 제 몇 사분면 위의 점인지 말하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좌표 평면에서 각각의 사분면에 있는 점이 X 좌표와 Y 좌표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먼저 파악해 봅시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사분면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죠. 그럼 여기가 제 1사분면, 앞글자만 따서 적겠습니다. 제 2사분면, 제 3사분면, 제 4사분면 이렇게 되는데 빨간색으로 표현해보면 제 1사분면은 X축으로도 오른쪽 양수만큼 간 거고 그 다음에 Y축으로 위로 간 거니까 X 좌표와 Y 좌표가 모두 플러스겠죠. 그래서 순서쌍으로 표현해보면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X, Y. 그리고 제 2사분면은 X는 지금 왼쪽 방향으로 갔으니까 음수고 위로 갔으니까 Y는 양수인 거죠. 그럼 마이너스, 그러니까 X 좌표가 마이너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 3, 4분면은 X도 음수 방향으로 갔고 Y축 방향으로도 아래로 갔으니까 둘 다 마이너스가 되겠죠. 부호가 X 좌표와 Y 좌표 부호가. 그 다음에 제 4사분면은 X축 방향으로는 양수 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아래로 갔기 때문에 X 좌표는 플러스고 Y 좌표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요걸 보고 우리 929번부터 932번이 몇 사분면에 있는지 적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6,1이라는 건 X 좌표는 마이너스, Y 좌표는 플러스인 거니까 제 2사분면에 있겠죠. 그래서 제 2사분면이라고 답을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930번 보면 3,-4라는 건 X 좌표는 양수, 그 다음에 Y 좌표는 음수니까 제 4사분면에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제 4사분면, 숫자로 적어야 되는데 4사분면. 그 다음에 7,2라는 거는 X 좌표도 양수, Y 좌표도 양수니까 1사분면에 있겠죠? 제 1사분면. 그 다음에 932번 마지막으로 X 좌표도 음수고 Y 좌표도 음수네요. 그럼 제 3사분면에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제 3사분면.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933번 문제도 볼게요. 각 사분면 위에 있는 점의 X좌표와 Y좌표 부호를 써넣으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쌤이랑 아까 한 거 그대로 써넣으면 되겠네요. 얘를 좀 가져와 볼까요? 쌤
29번부터 932번 문제 풀 때 각각의 4분면에 X좌표와 Y좌표의 부호를 이렇게 순서상 형태로 빨간색으로 적어놨죠. 그거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제1, 4분면은 X좌표도 플러스 Y좌표도 플러스. 그 다음에 2, 4분면은 X좌표는 마이너스 Y는 플러스. 3, 4분면은 둘 다 마이너스. 그 다음에 4, 4분면은 X좌표는 플러스 Y는 마이너스. 이렇게 칸 채우면 되겠죠. 다음에 934번부터 또 쭉 풀어보겠습니다. 점 3,-2가 있는데 다음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대략적으로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해서 찍어봅시다. 이렇게 좌표 평면 그릴 때는 항상 원점 찍고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X축, Y축 표시하고 그 다음에 점 찍어보면 3,-2니까 X축으로는 양수 쪽으로 오른쪽으로 3만큼 가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아래쪽으로 2만큼 마이너스 2 이렇게 가면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점이 3,-2가 되겠죠. 그때 X축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라고 했어요. 그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 X축까지 거리가 이렇게 같다는 거죠.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딱 접었을 때 완전히 딱 겹치게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934번에서 의미하는 점은 X좌표는 이렇게 똑같으면서 Y축 방향으로는 위쪽으로 이만큼 올라간 점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3,2가 되고 그래서 X축에 대해서 대칭인 점은 Y좌표의 부호만 반대로 바꿔주면 됩니다. 우리가 항상 그릴 수가 없으니까 뭐 그려도 상관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조금 더 빨리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항상 그려가지고 구하다 보면 머릿속으로 이제 떠올라지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Y좌표 부호만 바뀌겠네 라고 해서 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934번에는 정답이 3,2가 되겠네요. 그 다음 935번도 보면 Y축에 대해서 이번엔 대칭이래요. 그럼 얘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면 이렇게 여기서 이만큼 떨어진 것만큼 왼쪽으로도 여기 있어야겠죠. 여기. 그러면 Y좌표는 똑같으면서 X좌표만 마이너스 3으로 바뀌어야겠죠. 똑같은 거리만큼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2가 되겠네요. 그럼 마찬가지로 아까 X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Y좌표만 바뀌었었는데 이번에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X좌표만 부호가 반대로 바뀐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2가 되겠네요. 그리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 원점이 여기 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같은 거리에 이렇게 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여기에 있어야겠죠. 빨간 색깔 끝점. 그러면 X좌표랑 Y좌표의 부호가 모두 바뀌는 거 보이나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 3,2니까 그래서 원점의 대칭인 경우에는 X, Y좌표가 모두 부호가 반대로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936번은 마이너스 3,2가 돼요. 마지막 937번 문제도 보면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인데 오른쪽 그래프는 지혜가 집에서 출발해서 2km 떨어져 있는 공연장에 다녀왔을 때 집으로부터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래요. X분 후 집으로부터의 거리를 Ykm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2km 떨어져 있는 공연장에 갔는데 집으로부터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대요. 그러면 뭐뭇에 따라 나타냈다라고 하는 값을 여기 X축에다가 생각해주면 되고 그리고 그때의 거리를 Y축으로 지금 나타낸 거죠. 왜냐하면 X분 후 집으로부터의 거리를 Ykm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시간, 분으로 나타낸 시간 그 다음에 여기는 거리를 의미하는 거죠. 킬로미터로 나타낸 시간.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가 어떤 의미냐면 40분 정도 지났을 때 이 2km 거리만큼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도달했죠. Y축으로 2km만큼. 그 다음에 거기 머물러 있었네요. 40분에서 90분 될 때까지는 2km 위치에서 안 움직이고 계속 있었으니까 이 위치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다시 집으로 이 공연장에서 집으로 가까워지는 거죠. 집으로부터의 거리를 Y좌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시간이 지금 이렇게 지날 때 Y좌표는 점점 이렇게 작아지고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20분 동안에. 그래서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해석을 해본 거고 1번부터 보면 공연장에 도착한 시간은 집에서 출발한 지 몇 분 후인지 물어봤으니까 도착이라는 건 이 2km만큼 다 갔다는 거죠. 그럼 Y좌표가 2km여야 하니까 처음으로 여기 도착한 이 부분, 이 시간이 언젠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40분이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집에서 출발해서 공연장까지 다녀오는데 걸린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시간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전체 시간은 X축 좌표를 봐야 되니까 집에서 출발해서 공연장까지 갔다가 오는데 걸린 시간 다 하면 110분이 걸렸다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공연장에서 몇 분 동안 머물렀는지 구하라고 했죠. 그럼 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2km까지 간 게 공연장 위치인데 여기가 근데 여기서 안 움직이고 이 시간만 계속 보냈던 거죠. 그러면 이 40분에서 90분이 될 때까지 50분 동안 공연을 관람하고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3번은 50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 해석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93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오른쪽 좌표평면 위에 점의 좌표를 나타낸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각각의 점의 좌표를 내가 적어보고 틀린 거 찾아내면 되겠죠. 연습 겸 적어보겠습니다. A는 원점으로부터 X축으로는 지금 음수 쪽으로 이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위로 3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2,3이 되겠죠. 그럼 A는 맞게 구했네요. 그 다음 B는 X축 방향으로 1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도 2만큼 이렇게 올라간 거니까 1,2가 되겠네요. 1,2. 그 다음에 C는 X축 방향으로는 이만큼 갔고 Y축 방향으로는 위로든 아래로든 이동을 안 했으니까 Y축 좌표는 0이 되고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는 이만큼 갔으니까 2,0이 되겠죠. 그러면 C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좌표 찍는 게 익숙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좀 꼼꼼하게 따져줘야 됩니다. 이런 낚는 문제들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 D랑 E도 연습 삼아 마저 구해보면 D는 X축 방향으로 원점으로부터 3만큼 갔고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내려갔죠. 그러면 3,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맞고 그 다음 E는 원점에서 시작해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갔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도 아래로 3만큼 마이너스 3 간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아니구나. 여기 원점으로부터 한 칸만큼만 간 거니까 왼쪽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겠네요. 그러면 이 역시 5번 역시 맞게 구했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940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두 순서상 3a-6, 마이너스 b 플러스 4랑 a-2,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이 서로 같을 때 a-b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순서상이 같다는 건 x 좌표끼리 같고 y 좌표끼리 같다라는 의미죠. 우리 콤마를 기준으로 해서 x, y, 그러니까 x 좌표, y 좌표 이런 식으로 적으니까 그래서 결국 3a-2랑 a-2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3a-6인데 여기 잘못 적었네요. 3a-6이랑 a-2가 같다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 앞에서 많이 연습했던 1차 방정식이죠. 문자만 a로 바뀐 거죠. 그럼 요거 얼른 풀어주면 a 이항시켜가지고 동류항 계산하면 2a 마이너스 6 우변으로 넘겨서 이항시켜서 동류항 계산하면 4가 되죠. 그럼 a는 양변 2로 나누면 2가 되고 마찬가지로 y 좌표도 같다라는 거니까 이번에는 b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되죠. 그러면 또 b는 b끼리 이항시켜서 동류항 계산하면 b는 4도 우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그럼 a는 2고 b는 마이너스 3이니까 2 빼기 마이너스 3 하면 5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정답은 5입니다. 941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사각형 ABCD가 직사각형일 때 직사각형 두 점 AC의 좌표를 기호로 나타내라고 했어요. 단 사각형 ABCD의 내변은 좌표축에 병행하다라고 했어요. 좌표축에 병행. 그러면 이 말은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병행하다는 거죠. 수직으로 있다는 거죠. 이 X축과 여기가 수직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죠. 나란하게. 그러면 AC 좌표 구해보면 A부터 볼게요. A는 지금 내가 A 좌표 알아내려면 X 좌표랑 Y 좌표 다 알아내야 되는데 지금 A라는 애는 D랑 X 좌표가 똑같죠. 왜냐하면 원점으로부터 X축 방향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이동했으니까. 그러면 A의 X좌표는 3이 될 거예요.
그리고 y좌표는 지금 원점으로부터 위로 올라온 만큼을 보면 b랑 똑같이 올라와 있죠. 똑같은 높이만큼. 그래서 y좌표는 b를 통해서 4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a는 3,4라는 거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c도 구해보면 c는 x좌표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이 y좌표가 달라서 위아래로 이렇게 가게 됐지만 x축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c랑 b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b랑 c의 x좌표가 같은 거니까 c는 마이너스 1, 그리고 y좌표는 또 원점으로부터 y축으로 밑으로 내려간 건 d랑 똑같이 내려갔죠. 똑같은 거리만큼. 그러니까 d랑 y좌표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c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a와 c를 좌표를 기호로 나타내라고 했기 때문에 쌤이 여기 적은 a는 3,4, c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942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중 x축 위에 있고 x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2인 점의 좌표는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알기 위해서 항상 좌표를 그려보는 게 좋거든요. 좌표 평면에다가 원점 찍고 x축, y축 표시하고 내가 원하는 점이, 내가 찾고 있는 점이 x축 위에 있대요. 그럼 이 위에 어떤 아무 점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y축으로 위로도 안 올라가고 아래로도 안 내려갔죠. 그러면 x축 위에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y좌표가 0이라는 걸 의미해요. x축 위에 있다는 y좌표 0이라는 거. 그러면 지금 보기에서 소거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죠. 2번, 3번, 5번 다 답이 절대로 안 되겠죠. 우리가 순서상 적을 때 x좌표 먼저 적고 x, y 이런 식으로 적는데 y좌표가 0이어야 되니까 이 부분이 무조건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1번 아니면 4번이라는 거고, 근데 x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원점에서 x축 방향으로 왼쪽으로 3분의 2만큼 갔다라는 얘기니까 내가 지금 찾고 있는 점은 마이너스 3분의 2, 0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43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y축 위에 있고 y좌표가 마이너스 7인 점의 좌표는 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942번에서 푼 것처럼 이 상황을 좀 알기 위해서 좌표를 그려주면 되는데, 좌표 평면을 항상 원점 찍고 x축, y축 표시하고, 그 다음에 내가 찾는 점은 y축 위에 있대요. 그럼 여기에 뭐 어떤 점 중에 하나겠죠? 무수히 많은 점 중에서. 그러면 y축 위에 있다는 건 x축 방향으로는 오른쪽으로도 안 갔고 왼쪽으로도 안 갔죠. 그래서 이 말은 다시 y축 위에 있다는 건 x좌표가 0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942번 풀 때도 쌤 그랬지만 x좌표가 0이라는 것만으로도 답을 어느 정도 추려낼 수가 있다, 그쵸? 왜냐면 1, 4, 5는 절대로 안 되니까. 그럼 2번 아니면 3번일 텐데, 그리고 y좌표가 마이너스 7이라고 했기 때문에 원점에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7만큼 아래로 7만큼 내려간 이 점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그때 내가 찾는 점의 좌표는 0, 마이너스 7이 되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944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점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2는 x축 위의 점이고 점 b 마이너스 5, e 마이너스 b는 y축 위의 점일 때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우리 위의 문제에서도 비슷한 내용 했었는데 한번 다시 설명해보면, 우리가 원점 그리고 x축, y축 표시하고 좌표 평면을 쌤 하나 그렸는데, 지금 문제에서 이 점은 x축 위의 점이라고 했죠. 그럼 x축 위의 점이라는 건 쌤이 찍어볼게요. 뭐 이런 점들,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겠지만 x축 위에 있다는 건 이런 점들이라는 거죠. 쌤이 지금 찍고 있는 이런 것들 중에 하나라는 건데, 그러면 아까 쌤이 찍은 점들 중에서 얘네의 공통점은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는 그 어디로도 안 갔다는 거예요. 위로도 아래로도. 그러면 x축 위에 있다라는 말은 y좌표가 0이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점은 y축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뭐 이런 점들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x축 방향으로는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이동 안 했죠. 그러면 y축 위의 점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x좌표가 0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a랑 b 값 구해보면 첫 번째 점은 y좌표가 0이라고 했으니까 a-2가 0인 거고, 그러면 a 값 구하면 2가 되고, 두 번째 점은 x좌표가 0인 거니까 b-5가 0인 거고, 그러면 b는 5가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 값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2 더하기 5가 돼서 a 플러스 b는 정답 7이 되겠습니다. 945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원점이 아닌 점 a, b가 y축 위에 있대요. 이때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위에 문제에서도 했지만 y축 위에 있다라는 건 지금 여기서 좌표평면 그렸던 걸 좀 가져오겠습니다. 위에 문제에서 y축 위에 있다는 건 이런 점들이라는 거죠. a, b가 될 수 있는 점들이. 그러면 x축 방향으로는 전혀 이동하지 않았다는 거니까 y축 위에 있다는 건 x좌표가 0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a는 x좌표인 a는 0이 꼭 돼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b까지 0이 돼버리면 b가 0이 돼버리면 이 점이 되겠죠. a, b는 0,0이 되죠. 근데 문제에서 원점이 아닌 점 a, b라고 했기 때문에 b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0만 안 되면 뭐 다른 어느 점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이렇게 원점만 빼고 다다다다 이 점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a, b에서 a와 b의 조건은 a는 0이어야만 하고 b는 0이 아니어야지 이 점이 y축 위에 있는 점이 됩니다. 946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세점 5,4 B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C점 2, 마이너스 2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는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삼각형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니까 일단 그려봐야겠죠. 그럼 지금 좌표평면에 ABC 점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X축, Y축, 원점 이렇게 표시하고 A는 5,4라고 했으니까 적당하게 간격을 잘 나눠가지고 여기 5, 그 다음에 여기 4 이런 식으로 해서 X축 방향으로 5만큼 가고 Y축 방향으로 4만큼 간 게 A점이 되겠죠. 5,4. 그 다음에 마이너스 3,2라고 했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내려가야 되니까 이 점이 B가 되겠죠. B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C점은 2, 마이너스 2니까 여기서 이렇게 만나서 이 점이 되겠죠. 그러면 C는 2, 마이너스 2. 그래서 ABC를 삼각형 선분 연결해가지고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우리가 삼각형 넓이는 밑변이랑 높이가 필요하죠. 그럼 어느 부분을 밑변으로 보고 어느 부분을 높이로 볼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뭐 만약에 내가 여기를 밑변으로 봤다. 그러면 이런 수직 높이가 필요하니까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를 밑변으로 봤다. 그렇게 해도 이 수직 높이가 필요하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를 밑변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연장했다고 생각하면 이 수직 높이를 내가 알 수 있으니까 여기 BC를 밑변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높이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밑변부터 구해보면 BC 사이의 간격이니까 X축, 여기서는 왼쪽으로 3만큼,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2만큼 간 거니까 결국 선분 BC는 길이가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높이에 해당하는 이 길이는 X축으로 위쪽으로 A는 4만큼 올라간 거고 C는 아래쪽으로 2만큼 간 거기 때문에 전체 길이는 절대값을 더한 6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밑변이랑 높이 다 알아냈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약분해서 계산하면 이 삼각형 ABC 넓이는 15로 정답 4번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947번 문제 풀이할게요. 4점 ABCD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4점을 찍어야지 사각형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좌표평면 위에 점들을 나타내보면 이렇게 X축, Y축, 원점 표시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4니까 여기에 찍히겠죠? A점.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니까 여기 한 칸 더 가고 Y축으로 아래쪽으로 이만큼 가야 되니까 여기가 B가 되겠죠. B 마이너스 2,4 그다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C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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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만나서 여기가 C가 되겠죠. 5,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D는 3,4니까 3, 여기가 4죠. 이렇게 돼서 D점은 이게 되겠죠. 그럼 이 사각형 완성해보면 AD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CD 그 다음 AB 아이고 뺏탁해졌다. AB 왜 똑바로 안 그려지지? 쌤이 이거 일직선으로 그리려다 보니까 얘가 인식이 잘 안 되나 봐요. 조금 찌그러졌지만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찌그러진 게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잘 그려졌네요. 이렇게 되면 이 사각형이 어떤 사각형인지 이제 파악이 가능하죠. 이 사각형은 사다리꼴이라는 거 보이죠?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우리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주면 되는데 각각의 길이부터 파악해보면 윗변은 여기서 기준으로 해서 D는 오른쪽으로 3만큼 간 거고 A는 왼쪽으로 이만큼 간 거니까 둘의 절대값을 더해야지 AD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5가 되고 그 다음에 아랫변은 여기는 3만큼 간 거고 거리가 X축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X축으로 5만큼 간 거니까 둘의 절대값을 마찬가지로 더해야지 윗변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8이 되고 그 다음에 높이는 이 지점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갔을 때 높이니까 여기는 Y좌표가 4인 라인이죠. 위에는 그 다음에 아래쪽은 Y좌표가 마이너스 2니까 그 사이의 간격은 뭐 이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주거나 아니면 절대값 길이 더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높이는 6이 나옵니다. 그러면 윗변 5 더하기 아랫변 8에다가 6을 곱하고 나누기 2 해줄 거니까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겠죠. 그럼 13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약분해서 계산하면 39가 되겠네요. 그래서 ABCD 넓이는 39입니다. 948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각각의 점을 찍어가지고 우리 어떤 삼각형인지 파악해야 되니까 좌표 평면에다가 세 개의 점을 찍어봅시다. 먼저 A는 마이너스 2,1이니까 여기 있겠죠. A. 그 다음에 B는 4,0이니까 X축 위에 여기에 있겠죠. B. 그 다음에 C는 1,4니까 여기 이렇게 있겠네요. C. 그러고 나서 삼각형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니까 연결해가지고 삼각형 만들어주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위에 문제에서는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를 구해가지고 바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형태였는데 여기서는 어느 부분을 밑변으로 봐도 높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밑변으로 보면 이 수직 높이가 필요한데 모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밑변으로 두면 이만큼의 수직 높이가 또 필요하죠. 근데 이 밑변 자체도 우리 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죠. 지금 구할 수가 없는 방식이고 그리고 여기를 밑변으로 봐도 이 높이가 필요한데 밑변도 우리가 이 두 점 가지고 구하는 방법 아직 모르고 높이 구하기도 애매하죠. 이럴 때는 내가 구할 수 있는 넓이를 이용해 가지고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해 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걸 하냐면 내가 또 다른 삼각형들을 합쳐 가지고 이런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A점에서 이렇게 딱 수선에 발 내린 것처럼 딱 내려와 가지고 있는 점이랑 그리고 C점이랑 Y축 라인이 같은 이런 점을 이렇게 연장선을 따다닥 그어 가지고 그 다음에 만나는 점을 체크해서 이런 도형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새로 만들어진 빨간 색깔 도형은 사다리꼴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나는 파란 색깔 삼각형만 궁금하니까 이 사다리꼴의 넓이에서 쌤이 지금 까만색으로 표시하는 직각삼각형 두 개의 넓이를 빼주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먼저 사다리꼴 넓이 먼저 구해보면 사다리꼴 넓이 알기 위해서는 윗변 아랫변 높이 알아야 되니까 윗변부터 구하면 여기는 C가 1,4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갔을 때 X좌표가 마이너스 2죠. 그러면 1에서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니까 3이 되겠죠. 여기는. 그 다음에 아랫변은 4에서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니까 아랫변은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높이는 Y축 보면 되는데 Y축에서 4에서부터 Y좌표가 0인
이 라인 X축까지의 거리니까 이 부분은 길이가 4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다리꼴 너비 먼저 구해보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니까 9 곱하기 4 나누기 2니까 곱하기 2분의 1 해서 18이 나오고, 여기에서 이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초록 색깔 직각삼각형 두 개를 빼주면 내가 원하는 삼각형 넓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녹색 삼각형 두 개 넓이 더해보면, 여기는 이거 쌤이 그림을 조금 작게 그려가지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가 A였거든요. 그럼 여기가 Y좌표가 1이죠. 그러면 이 녹색 삼각형의 높이가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밑변은 아까 아랫변이랑 똑같으니까, 사다리꼴 아랫변과 똑같으니까 이렇게 생긴 길쭉한 삼각형은 1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니까, 지금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인데 곱하기 2분의 1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얘는 넓이가 3이 되고,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은 아까 여기가 1이었죠. Y좌표가. 근데 여기 위에는 Y좌표가 4니까 이 간격만큼은 3이 되겠죠. 그러면 밑변은 아까 사다리꼴의 윗변과 같으니까 3 곱하기, 그리고 아까 높이 3이라고 구했으니까 이렇게 다시 곱하기 2분의 1 해서 2분의 9가 넓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 18이라는 사다리꼴 넓이에서 빼기 삼각형 두 개의 넓이 합을 빼줘야 돼요. 그게 내가 원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죠. 그럼 18 빼기 통분해서 계산하면 2분의 15가 되고, 그 다음에 18은 2분의 36이니까 여기서 통분해서 이렇게 빼주면 내가 원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21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2분의 21입니다. 949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가 21일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양수 A의 값. 그러면 우리 항상 했던 것처럼 좌표평면 위에 먼저 이 점들을 표시해야 되죠. 그래야지 어느 부분의 넓이인지 이제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금 널찍하게 그려보겠습니다. X축, Y축 표시하고 원점 표시하고, 그럼 마이너스 2,2니까 여기가 점 A가 되겠죠. 이쪽에 마이너스 2,2 이렇게 적어둘게요. 그 다음에 B는 4, 마이너스 2니까 4, 마이너스 2면 아랫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내려가야 되니까 여기가 B가 되겠죠. B는 4,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C는 4,A인데 이제 X좌표가 이제 4니까 여기까지 온 건 아는데 Y축으로 얼마만큼 올라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양수 A라고 했으니까 이 위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럼 여기 어딘가에, 이 라인 어딘가에 C가 있다는 거죠. 그럼 C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 때나. 여기가 A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4,A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얘를 선으로 연결해서 어떤 삼각형인지 보면, 아이패드가 제멋대로 이상한 데서 줄을 그어버리네요. 그냥 그어야겠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했길래 21이 나왔을까를 생각해보면, 여기가 지금 같은 X축 좌표가 같은 라인에 있으니까 여기를 밑변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 점 C에서 점 A까지의 X축 거리를 높이로 보면 되겠죠. 여기 수직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근데 길이를 몰라요, 내가. 근데 표현은 할 수 있죠. A를 모르니까 모르는 거지만 A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각각의 절대값을 더하던지 아니면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여기 길이가 나오죠. 근데 이 길이에 해당하는 건 X축 좌표가 아니라 Y축 좌표에 해당하는 거니까 A 빼기 마이너스 2가 돼서 A 플러스 2가 되겠죠. 이 부분 길이가. 그 다음에 여기는 X축 좌표 가지고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4고 여기는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이 높이의 전체 길이는 6이 되겠죠. 그러면 밑변 A 플러스 2 곱하기 6 나누기 2 곱하기 2분의 1로 바꾼 게 21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 이 뒷부분 계산 먼저 하면 여기가 3으로 약분되고, 그러면 A 플러스 2랑 3이랑 곱했더니 21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A 플러스 2는 7이 돼야겠죠. 그러고 A는 5라는 거 알아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A를 모르더라도 이 조건에 맞게 대략적으로 그려서 내가 여기 잘 찾아가지고
근데 여기 찾을 때 어느 좌표를 보는지 좀 집중해서 봐야겠죠. 이 부분 잘 표현해가지고 구했더니 21이다 라고 하는 1차 방정식 만들어서 A값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답 A는 5입니다. 950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죠. 이런 거 잘 체크하고 1번부터 보면 X축 위의 점은 Y좌표가 0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앞에 문제 잘 풀었다면 이거 바로 맞다는 거 알 수 있을 텐데 한번 확인해 보면 X축 위의 점 여기 위로 올려가지고 X축 위의 점이라는 건 X좌표 Y축 원점 이렇게 있을 때 X축 위의 점은 이런 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Y축 방향으로는 어디로도 안 갔다는 거니까 Y좌표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복이고 그 다음에 2번은 X축과 Y축이 만나는 점의 좌표 X축과 Y축이 만나는 점 여기의 좌표는 0,0이다. 이런 걸 원점이라고 하죠. 2번도 맞다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2,-5는 2,-5 -5는 Y축은 아랫방향으로 5칸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의 점일 텐데 이게 2, 4분면 위에 점이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제1사분면이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 이렇게 언급하니까 2,-5는 제4사분면 위의 점이다 라고 해 맞는 복이겠죠. 그래서 3번 틀렸고 그 다음에 -1,3이랑 -1,3은 여기 있죠. -1,3 그 다음에 3,-1은 3,-1은 여기 있죠. 좀 터치라서 좀 그리긴 했는데 둘이 같은 4분면 위의 점이다 라고 했는데 아니다 그쵸? -1,3은 2사분면 위의 점이고 3,-1은 제4사분면 위의 점이죠. 그래서 같은 4분면 위의 점이려면 X좌표와 Y좌표의 부호가 똑같아야 돼요. 근데 아니니까 4번도 틀린 복이겠죠? 그리고 5번 좌표축 위의 점은 어느 4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 좌표축은 축 부분은 어느 4분면에도 속하지 않고 그냥 축이라고 언급하죠. 어느 4분면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복이고 정답은 3번과 4번이 됩니다. 951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중 제2사분면 위의 점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2사분면이 어디지? 라는 생각 먼저 할 거고 X축, Y축 이렇게 원점 이렇게 좌표평면 그려보면 2사분면이라는 건 여기를 의미해요. 여기가 제2사분면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4분면에서 X좌표와 Y좌표의 부호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2사분면에서는 X좌표가 뭔지 보면 지금 X축 방향으로 왼쪽으로 갔으니까 X좌표는 마이너스여야 되고 그 다음에 2사분면 안에 있으려면은 Y축으로는 위쪽으로 이동해야 되죠. 그래서 Y좌표는 플러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다 그쵸? 그럼 이 중에서 X좌표는 마이너스고 Y좌표는 플러스인 거 찾으면 되는 거니까 4번에 있는 -5,7이 제2사분면 위의 점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952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중 주어진 점이 속하는 4분면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어진 점을 실제로 찍어서 어느 4분면에 있는지 봐도 상관은 없는데 쌤 다른 방식으로 좀 풀이를 해보면 951번 문제도 설명했었지만 우리가 각각의 4분면에 속하는 점의 부호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부호 가지고 이제 부호만 보고 바로 맞는지 아닌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좌표평면 그릴 때는 항상 이렇게 X축, Y축 표시하고 원점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제1사분면이죠. 그럼 제1사분면은 X좌표도 플러스고 Y좌표도 플러스죠. 그 다음에 2사분면은 X좌표는 마이너스고 Y좌표는 플러스 양수죠. 그 다음에 3, 4분면은 X, Y좌표 모두 음수가 되죠. 그 다음에 4, 4분면은 제4사분면은 X좌표는 플러스고 Y좌표가 마이너스가 되죠. 보고 바로 판단해도 되고 외우고 있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럼 1번부터 보면 지금 둘 다 양수니까 제1사분면이어야겠죠. 1. 그 다음에 둘 다 음수니까 제3사분면이어야겠죠. 그 다음에 양수니까 제4사분면이어야겠죠. 그럼 3번이 맞네요. 그 다음에
음수, 양수니까 제 2, 4분면이야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이니까 이렇게 0이 있으면 지금 x 좌표는 마이너스 5고 그 다음에 y 좌표 0이니까 이렇게 x축 위에 있는 점이 되죠. 마이너스 5,0은 이런 건 이렇게 축 위에 있는 점은 어느 4분면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틀렸겠네요. 얘도. 그러면 얘는 어느 4분면 위에 있다 이게 아니라 x축 위에 있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르게 매칭된 거 고르는 거니까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953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점 중에서 제3, 4분면 위의 점은 모두 몇 개인지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쌤이 아까 952번에서 풀이했던 자료를 살짝 가져와 보면 우리가 각 4분면에 속하는 점들의 x좌표와 y좌표의 부호를 판단했었죠. 그걸 그대로 이용할 건데 제3, 4분면 위에 있다라는 건 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x좌표도 y좌표도 모두 마이너스여야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콤마, 그러니까 음수 콤마 음수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제3, 4분면 위에 있는 점 찾아보면 기억, 그 다음에 리을 이렇게 두 개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두 개가 되겠습니다. 954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점 마이너스 b, a가 제4, 4분면 위의 점일 때 점 마이너스 ab, a 플러스 b는 제 몇 4분면 위의 점인지 물어봤어요. 지금 a와 b의 부호를 판단해야지 이 점이 몇 4분면 위의 점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힌트로 준 게 마이너스 b, a가 제4, 4분면 위의 점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앞 문제에서 충분히 판단했겠지만 또 한 번만 더 해보면 제4, 4분면이라는 건 여기를 의미하죠. 그럼 여기서는 x좌표는 플러스고 그 다음에 y좌표는 마이너스에 해당하죠.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b는 양수고 그 다음에 a는 음수라는 얘기예요. 얘가 x좌표고 얘가 y좌표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b가 양수라는 건 b 자체는 음수라는 거죠. 왜냐면 마이너스는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니까 부호를 반대로 바꿨더니 양수가 됐다는 건 원래 b는 음수라는 얘기죠. 그리고 a는 지금 음수라는 거 바로 알아냈으니까 이거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a도 b도 음수일 때 마이너스 ab, a 플러스 b는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ab라는 건 ab를 일단 곱하고 거기다 마이너스 붙인 건데 지금 a랑 b는 부호가 동일하죠. 부호가 동일하니까 a 곱하기 b 자체는 양수였겠죠. 플러스. 그러니까 a 플러스 b래. ab는 0보다 컸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놓은 거니까 얘는 음수겠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b는 음수끼리 더한 거니까 음수끼리 더하면 여전히 음수죠.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ab, a 플러스 b는 음수, 음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제 3, 4분면 위에 있는 점이겠죠. 여기에 있어야 x좌표도 음수고 y좌표도 음수가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55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점 x, y가 제3, 4분면 위의 점이래요. 그때 항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어요. 정답 두 개인 거 확인하고 먼저 x, y가 3, 4분면 위의 점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 앞에 문제에서 연습한 것처럼 3, 4분면 위의 점이려면 x좌표도 0보다 작아야 되고 y좌표도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이 말은 x랑 y가 모두 음수라는 걸 주는 거예요. 힌트를. 그럼 x가 음수고 y가 음수일 때 각 보기에 주어진 숫자들의 부호를 판단하라는 거죠. 1번부터 보면 지금 둘을 곱해놨네요. 그러면 x랑 y랑 둘 다 음수니까 부호가 같은 것들끼리 곱하면 항상 양수가 되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보기고 그 다음에 음수랑 더한 거니까 여전히 음수겠다. 그쵸? 그러면 x 플러스 y는 0보다 작다라고 해야 맞는 보기겠죠. 2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x분의 y는 얘를 다시 적으면 y 나누기 x가 되죠. 그러면은 y랑 x랑 나눈 거니까 부호가 같은 애들끼리 우리 나누면 부호가 같은 애들 곱해도 그렇지만 나눠도 항상 양수가 되죠. 그럼 얘도 틀린 거겠죠. 그래서 맞게 고치면 x분의 y는 0보다 크다라고 해야 맞는 보기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y
x가 0보다 작은지 물어봤는데 마이너스 x는 그러면 양수가 되겠죠. x 자체가 음수니까. 근데 거기다가 음수인 y를 더했어요. 그럼 양수와 음수의 덧셈이기 때문에 얘네의 절대값을 비교해가지고 부호를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이 둘의 합이 0보다 작아지려면 음수인 y의 절대값이 더 크다면 둘의 합이 0보다 작아지겠지만 만약에 마이너스 x의 절대값이 더 컸다면 둘의 합이 부호가 양수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건 항상 맞는 보기라고 할 수 없겠죠. 그리고 5번은 마이너스 x와 마이너스 y를 더한 건데 마이너스 x도 양수가 되고 마이너스 y도 양수죠. 왜냐면 둘 다 원래는 음수니까 부호 반대로 바꾸면 양수 되겠죠. 이것들의 합이니까 사실상 5번은 양수 더하기 양수인 거니까 무조건 양수 맞겠죠. 그래서 5번도 맞는 보기가 돼서 옳은 것 모두 고르면 1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956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마이너스 a, b가 제 2, 4분면 위의 점이래요. 그때 3, 4분면 위에 있는 점은? 이라고 했어요. 그럼 먼저 제 2, 4분면 위의 점이라는 걸 힌트로 해서 제 2, 4분면 위의 점이라는 건 우리가 작게 여기다 너무 작게 그렸네. 여기다가 살짝만 그려가지고 한번 확인해보면 제 2, 4분면이란 건 여기죠, 여기. 그럼 x좌표는 음수라는 거고 y좌표는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양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x좌표인 마이너스 a는 음수라는 거고 그 다음에 y좌표인 b는 양수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a가 음수라는 건 a 자체는 양수겠죠. 부호를 반대로 바꿨더니 음수인 거니까. 그래서 내가 알아낸 건 a랑 b랑 둘 다 양수라는 거예요. 그때 제 3, 4분면 위의 점을 찾으라고 했어요. 근데 제 3, 4분면 위에 있으려면 제 3, 4분면은 여기니까 x좌표도 음수고 y좌표도 음수겠죠. 그래서 결국 x, y좌표가 모두 음수가 되는 점을 찾으라는 거예요. a, b가 둘 다 양수일 때. 그럼 1번부터 보면 얘는 x좌표가 a, b 두 개 곱한 거고 그러면 양수끼리 곱했으니까 플러스겠죠. 그 다음에 y좌표는 a니까 a 자체도 플러스니까 얘는 제1, 4분면에 있겠죠. 선생님 4분면이라는 단어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그 다음에 2번은 또 마찬가지로 x좌표는 a 곱하기 b니까 여기도 양수끼리 곱한 거니까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는 지금 b에서 부호를 반대로 바꾼 거니까 b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b는 음수겠죠. 그럼 얘는 플러스 콤마 마이너스인 거니까 여기 제4, 4분면 위에 있는 점이겠네요. 제4, 4분면. 그 다음에 3번은 마이너스 b, b분의 a인데 b 자체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b는 음수일 거고 그 다음에 b분의 a 양수분의 양수 해도 그대로 양수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여기 제2, 4분면에 있는 점이겠네요.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로 또 해보면 양수랑 양수 둘 다 분모랑 분자에 양수가 있으니까 이 x좌표는 양수겠죠. 그 다음에 a, b는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양수가 돼서 얘도 제1, 4분면 위의 점이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a랑 b가 모두 양수기 때문에 이것도 음수가 되고 얘도 음수가 되죠. 그럼 음수끼리의 합이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b가 양수인데 마이너스 b는 부호가 그럼 음수가 되겠죠. 그럼 얘는 음수, 음수니까 제3, 4분면에 있는 점이겠죠. 내가 찾던 정답은 5번이겠죠. 957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간 x와 집으로부터의 거리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래요. 각 그래프에 알맞은 상황을 보기에서 찾으라고 했어요. 그럼 보기를 먼저 보고 알맞은 그래프를 이렇게 매칭해 봅시다. 기억부터 보면 지혜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라고 했죠. 그럼 도서관은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거니까 집으로부터의 거리 y좌표가 0이 아니라 어떤 숫자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집에서 계속 떨어져 있는 채로 시간이 쭉 가는데도 계속 책을 읽고 있었으니까 기억에 해당하는 건 4번 그래프가 되겠죠.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집으로부터의 거리니까 시간이 쭉 흐름에 따라서 계속 집에서부터 일정 거리 떨어진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으니까 4번이 기억이 되겠죠. 그 다음 니은 성현이는 집에서 출발해서 일정한 속력으로 도서관에 갔다 라고 했으니까 집에서 출발했으니까 일단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0인 지점에서
이렇게 시간 0일 때 출발했겠죠. 그리고 일정한 속력이라는 건 일정 시간 동안에 일정한 거리를 계속 이렇게 가는 거니까 니은 상황은 2번 그래프가 돼야겠죠. 그래서 2번은 니은이고, 그 다음에 디귿은 승준이는 뮤지컬 공연장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집으로 오는 도중에 서점에 들려서 책을 구경하고 다시 일정한 속력으로 집에 돌아왔다 라고 했으니까 집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뮤지컬 공연장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 Y축에서 이 떨어진 지점에서 시작해가지고 일정한 속력으로 왔으니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집으로부터의 거리도 점점 가까워졌겠죠. 이렇게 작아졌겠죠. 근데 중간에 서점에 들려서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 위치 그대로 있다가 다시 일정한 속력으로 온 거니까 디귿의 경우는 1번 그래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리을 진경이는 집에서 출발해서 일정한 속력으로 공원에 가서 책을 보고 일정한 속력으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그럼 집에서 출발했으니까 시간 0일 때 집으로부터의 거리 y도 0에서 시작하겠죠. 근데 일정한 속력으로 갔다고 했으니까 시간이 흐를 때 집으로부터의 거리도 계속 조금씩 늘어나면서 일정한 크기로 늘어나면서 이렇게 쭉 갔다가, 그리고 공원에서 책을 보고 있는 동안에는 시간이 흘러도 집으로부터의 거리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공원에 계속 있었으니까. 그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집으로부터의 거리도 일정한 간격으로 작아지겠죠. 시간이 흐르면서 일정한 크기로 작아지니까 리을의 경우가 3번 그래프가 되겠네요. 958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현명이가 일정한 속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갈 때 다음 보기 중 시간 x와 자전거의 속력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항상 이런 x랑 y에 대한 문제는 x가 뭐고 y가 뭔지가 중요해요. 그러면 x는 시간, 그럼 x축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는 건 시간이 흐른다는 거죠. 그리고 y축 방향으로는 0에서부터 증가하면 자전거의 속력이라고 했으니까 자전거의 속력이 이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점점 빨라진다는 거죠. 근데 일정한 속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간다고 했으니까 속력이 일정하다는 건 이 y 값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 값으로. 그러면 기억과 니은 중에서 기억은 지금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y 값도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정한 속력이 아니고, 그 다음에 니은은 시간이 흐르는데 속력인 y가 계속 같은 값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이 일정한 속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958번의 정답은 니은입니다. 959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빈 그릇에 시간당 일정한 양의 물을 채울 때 경과 시간 x와 물의 높이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각각 찾으라고 했어요. 그럼 1번부터 보면 1번은 지금 얘를 작은 원기둥과 큰 원기둥이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처음에 여기서부터 밑바닥에서부터 물을 채우면 이 작은 원기둥을 채우는 동안에는 계속 시간당 일정한 양의 물이 들어가니까 시간당 일정한 양만큼 이렇게 높이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커지면 커진 대로 시간당 일정한 양만큼 올라가는데 조금 더 느리게 채워지겠죠. 이게 넓어졌으니까. 그래서 기억과 니은 중에서 어떤 그래프인지를 찾아보면 기억 그래프가 되겠죠. 왜냐하면 기억 그래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물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는데 이 앞쪽에서 이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앞쪽에서 조금 더 빠르게 채워지고 있는 거고, 같은 시간 동안에도.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는 같은 시간 간격에서도 조금 더 느리게 완만하게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1번 그릇은 기억의 그래프 형태로 채워지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2번은 지금 그릇의 그 모양의 폭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형태죠.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 폭이 계속 일정했는데 이렇게 여기서는 이 폭이 감소하고 있죠, 점점. 그러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처음에는 엄청 느리게 채워졌다가, 왜냐면 이 폭이 넓으니까 점점 빠르게 채워지겠죠. 여기까지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폭이 넓어지니까 다시 조금 느리게 채워지겠죠. 같은 시간이 흘렀을 때도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러면 니은 그래프가 2번에 해당하겠죠. 니은 그래프 한번 보면 시간이 같은 시간 흐를 때 동안에 y축 값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되게 천천히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폭이 넓으니까. 근데 여기 가운데쯤 잘록한 부분에서
같은 시간이 흘렀을 때도 조금 빠르게 y축 값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시 이 윗부분 채울 때는 폭이 다시 넓어졌기 때문에 같은 시간 흘렀을 때도 y축 값이 거의 비슷하게 조금씩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1번은 기억이고 2번은 니은 그래프의 형태로 물이 채워지겠습니다. 960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아래 상황에서 시간을 x, 향의 길이를 y라고 할 때 다음 중 x와 y의 사이의 관계를 알맞게 나타낸 그래프를 찾으라고 했어요. 단, 향에 불을 붙이면 향의 길이는 일정하게 줄어든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현수가 향에 불을 붙였다가 잠시 뒤에 껐대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불을 붙이고 향의 길이가 처음의 3분의 1이 되었을 때 불을 껐대요. 그럼 우리가 이 조건에 맞게 그래프를 하나 그려봅시다. 그리고 어떤 그래프인지 1, 2, 3, 4, 5번 중에서 맞게 표시된 거를 찾으면 되겠죠. 맞게 그려진 거. 그러면 이쪽에 x축, y축 그려보고 x축, y축. 여기서는 우리가 좌표 평면 중에서 1, 4분면만 그려져 있는데 우리가 시간도 무조건 양수고 그 다음에 향이 처음에 향의 길이도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1, 4분면만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는 걸 여기 0에서부터 시작해서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쭉 갈수록 시간이 흐르는 거고 그 다음에 양초 길이는 여기에서 0일 거고 뭐 이렇게 되면 증가할 거고 양초란데 향의 길이 근데 향의 길이는 처음에 있다가 감소하는 거죠. 지금 불을 붙여가지고 그러면 적어도 y 값은 0에서 시작하거나 여기 있다가 이렇게 커지면 안 되겠죠. y 값이 왜냐면 불을 붙여가지고 향이 조금씩 타면서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런 정보만으로도 우리가 1번은 안 된다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왜냐면 지금 얘는 시간이 흐를수록 y 좌표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흐를 때마다 y 좌표가 커지는 거니까 향에 불을 붙여가지고 태우고 있는데 향이 다시 길어진다는 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정도 알아낼 수 있고 다시 그림 그려보면 그러면 향이 일정 길이로 있었을 거예요. 시간 하나도 안 지났을 때도 향의 길이가 어느 정도 있을 테니까 여기서 시작했겠죠. 이렇게 y축 위의 점에서.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흐를 때마다 시간이 일정하게 흐를 때마다 일정한 양만큼 탔다고 했으니까 일정한 양만큼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1분 지났고 2분 지났는데 여기서 이만큼 줄어들고 이만큼 줄어들었다 하면 처음에 이만큼 줄어들었을 때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2분 지났을 때 또 똑같은 양만큼 줄어들어서 이렇게 됐다 하면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간은 쌤이 임의로 그냥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의 형태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탈수록 이렇게 y 값이 점점 작아진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불을 껐죠. 그럼 불을 껐을 때는 시간이 흘러도 이제 이 향의 길이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안 태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흘러도 y축 값은 x축 값이 계속 바뀌어도 y축 값은 계속 일정하게 되는 거예요. 일정 시간 동안은. 그 다음에 다시 태워가지고 향의 길이가 처음 길이의 3분의 1이 됐을 때 불을 껐대요. 그럼 다시 태웠다고 했으니까 다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감소하는 형태, 길이가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근데 향의 길이가 처음 길이의 3분의 1이 됐을 때 그러면 전체 길이가 이만큼일 때 여기가 3분의 1만큼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됐을 때 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향의 길이가 더 이상 안 변했겠죠. 그럼 이 정도까지 태우고 껐다니까 여기까지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겠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러면 이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 건데 이 빨간 색깔 부분 그린 건데 제대로 그려진 보기를 찾아보면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961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세영이가 자전거를 탈 때 경과 시간에 따른 자전거의 속력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이제부터 나오는데 x초 후 자전거의 속력을 ym라고 한대요. 초속 ym. 그러면 x축은 시간을 의미하는 거고 y축은 자전거의 속력을 의미하는 거죠. 요거 잘 기억해놔야 됩니다. 왜냐면 상황마다 x축이 의미하는 값과 y축이 의미하는 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완전 그래프가 다르게 해석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잘 챙겨놔야 됩니다. 그럼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속력일 때 1번부터 풀어보면 자전거의 속력이 가장 빠를 때의 속력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자전거의 속력이 우리 y축 값이니까 y축 값이 가장 클 때의 속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y축 값이 가장 클 때는 y가 10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 속력은 초속 10m가 되겠죠. 그 다음 2번, 자전거의 속력이 몇 초 동안 일정했는지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 자전거의 속력이 계속 커졌죠. 근데 시간이 15초부터는 흐르는데도 이 자전거의 속력이 10으로 계속 일정했다, 그쵸? 시간이 쭉 흐르는데도 계속 y축은 10으로 일정했다, 그쵸? 그러면 이렇게 속력이 10으로 일정했던 이 구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은 15초부터 120초까지죠. 그러니까 총 105초 동안의 속력이 일정했다라고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움직이기 시작해서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한 번만 더 이 그래프 전체적으로 어떤 그래프인지 해석해보면, 처음에 시간 0일 때 속력 없는 채로 멈춰있는 채로 시작해가지고 시간이 쭉 15초만큼 흐르면서 속력이 계속 커져가지고 10이 됐어요. 그리고 15초에서부터 120초까지 10이라는 속력을 유지하면서 계속 달렸던 거예요, 자전거가. 그 다음에 120초에서 150초 동안에는 계속 달리고 있긴 한데 속력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마지막에 150초가 됐을 때 이 y축 값이 0이 되죠. 그럼 이때 정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움직이기 시작해서 정지했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x좌표를 보면 되겠죠. x축. 그럼 0초부터 시작해서 150초가 될 때까지 자전거로 출발해서 정지했기 때문에 총 150초가 걸렸다고 답하면 되겠습니다. 962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슬기네 가족이 자동차를 타고 집에서 출발해서 주말 농장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를 나타냈대요. x분 후 자동차의 속력을 시속 ykm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x분 후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x축이 시간을 의미한다는 거 분으로 체크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의 속력을 시속 ykm라고 했으니까 속력이라고 여기 적어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0,0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시간이 하나도 안 흘렀을 때는 멈춰 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속력이 계속 증가해가지고 갔다가 그 다음에 2분에서 5분 사이에는 시속 60km의 속력으로 계속 유지해가지고 달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좀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쌤 전반적인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5분에서 8분까지는 달리고 있긴 한데 속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때의 시간에서 y값이 점점 작아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8분이 됐을 때는 완전히 멈췄다, 그쵸? y축 값이 0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10분까지 이렇게 멈춰 있었어요. 10분까지는 멈춰 있었고, 그 다음에 10분에서 11분까지 다시 시간이 갈수록 속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 다음에 11분에서 12분까지도 일정한 속력, 시속 40km의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고 있고, 그 다음에 12분에서 13분까지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속력이 감소하면서 마지막에는 13분일 때 정지했죠. 멈췄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야지 1번, 2번 문제 풀 수 있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자동차의 속력이 두 번째로 감소하기 시작한 때는 집에서 출발한 지 몇 분 후인지 물어봤어요. 그럼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처음에 2분 동안 증가하다가 시속 60km로 일정하게 가다가 그 다음에 5분에서 8분까지는 줄어들었고, 그 다음 멈춰 있었다가 다시 증가했다가 일정하게 갔다가 다시 감소했다고 했죠. 그럼 두 번째로 감소했을 때는 출발한 지 12분 후인 지점에서 두 번째로 감소하기 시작했겠죠. 그 다음에 집에서 출발해서 주말 농장에 도착할 때까지 자동차의 속력이 일정하게 유지된 시간은 몇 분인지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자동차의 속력이 일정하다는 건 이 y축 값이 일정한 이 구간을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개의 구간. 그때의 시간을 물어봤기 때문에 x축 값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2분에서 5분까지 시속 60km로 일정했고, 속력이 11분부터 12분까지 시속 40km로 속력이 일정했네요. 그러면 총 3분 과 1분이 되니까 총 4분 동안 속력이 일정하게 유지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963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지호가 집에서 출발해서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고 공원에 다녀왔을 때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지효의 집으로부터 거리를 시각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X시의 집으로부터의 거리를 Y킬로미터라고 할 때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우리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놓고 X시의 집으로부터 거리 Y킬로미터 1번부터 보겠습니다. 지효가 출발한 지 3시간 후에 집으로부터의 거리. 그러면 X시의 집으로부터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3시간 후 출발한 지 3시간 후면 오전 10시에 출발했으니까 출발한 지 3시간 후면 오후 1시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면 오후 1시에 13시에 집으로부터의 거리는 이때의 Y값이니까 집으로부터 거리는 10km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1시간 동안의 휴식을 시작한 시각을 구하라고 했어요. 지금 1시간 동안의 휴식을 시작한 시각. 지금 휴식을 했다는 건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일정하다는 거죠. 근데 그 시각이 1시간 동안인 걸 찾으라는 거니까 지금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일정한 부분이 구간이 이쪽이랑 이쪽이 되는데 근데 1시간 동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2시간에 해당하니까 안 되고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때 시작한 시각은 오후 1시 13시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은 13시가 되고 지효가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시각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집으로 돌아간다는 건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 Y축의 값이 점점 작아지는 걸 고르라는 거죠. 그걸 시작한 시각. 그러면 Y축의 값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구간. 이쪽 구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그때 시작한 시각을 물어봤으니까 15시라고 대답하면 되겠네요. 아니면 오후 3시. 그래서 각각 1번은 정답 10km, 2번은 13시, 3번은 15시가 되겠습니다. 964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은정이가 집으로부터 2000m 떨어진 학교까지 갈 때 은정이의 이동시간 x분과 이동거리 ym 사이의 관계를 나타냈대요.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헷갈리니까 한번 체크하면 이동시간을 x축에 표현하고 이동거리를 y축에 표현한대요. 그러면 시간 x축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건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y축이 증가한다는 건 집으로부터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학교까지 가는데 점점 학교에 다다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고 기억부터 보면 은정이가 학교까지 걸리는데 시간은 모두 20분 걸렸다라고 했죠. 그럼 학교까지 간다는 건 학교가 2000m 떨어져 있었으니까 Y축이 2001대의 여기가 도착한 거죠. 이때의 시간을 보면 되겠죠. 그러면 학교까지 모두 20분이 걸려서 갔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기억은 맞는 복이고 그 다음에 니은 은정이가 3번째로 멈춰있기 시작한 때는 집에서 출발한 지 9분 후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은정이가 멈춰있다는 건 그 거리가 이제 증가하지 않고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쌤이 빨간색으로 표시해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평평한 구간이 거리가 지금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은정이가 멈춰 있었다는 건데 3번째로 멈춰 있기 시작한 시각을 물어봤기 때문에 집에서 출발한 지 13분 후이다 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9분 후는 2번째로 멈춰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그 다음에 은정이가 학교까지 가는데 멈춰 있었던 시간은 모두 5분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쌤이 아까 표시한 대로 멈춰 있는 구간은 이 평평한 구간인데 이때의 시간을 알려면 x축을 봐야 되니까 처음에 멈춰 있었던 건 2분이고 두 번째 멈춰 있었던 건 1분, 세 번째 멈춘 건 1분이니까 총 5분 동안 멈춰 있었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965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태희와 예인이의 1세부터 12세까지 키의 변화를 나타낸 거래요. X세 때의 키를 Y cm라고 했을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지금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때는 X축과 Y축이 어떤 값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해서 쌤 여기다 한 번 더 체크해 놓겠습니다. X세 때의 키를 Y cm라고 했기 때문에 X축은 나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X축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한 살, 2살씩 나이가 늘어나는 거겠죠. 그 다음에 Y cm라고 했으니까 Y축은 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Y축으로 위로 올라간다는 건 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향을 보니까 X축의 값이 커질수록 Y축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뭐 커진 폭은 다르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키가 커졌다는 거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보기 각각도 해석해보면 1세 때, 1살일 때 태희가 예인이보다 키가 크다라고 했어요. 그럼 1살일 때라고 했기 때문에 X축의 값이 1일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키를 비교하고 있으니까 Y 값을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태희의 키는 여기 파란 점이고 그 다음에 예인이의 키는 여기 빨간 점이기 때문에 둘의 Y 값을 비교하면 되겠죠. 그러면 더 높이 있는 예인이가 1살 때 태희보다 키가 더 컸겠죠. 그러면 기억은 틀린 복이겠죠. 그 다음 태희와 예인이의 키가 같았을 때는 3번 있었다 라고 했어요. 그럼 키가 같다는 건 Y축 값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럼 그게 3번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지금 Y축 값이 같은 지점을 보니까 이렇게 교차하는 지점이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리고 이 부분. 그럼 그때의 나이가 여기 한 2살에서 3살 사이쯤, 그리고 7살에서 8살 사이, 그 다음에 10살 정도 됐을 때 3번 키가 같았다, 그쵸? 그럼 니은은 맞는 보기. 그리고 1세 때부터 12세까지 태희가 예인이보다 키가 많이 컸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1살 때부터 12살 때까지 얼마나 컸는지 Y값의 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 정도를. 그래서 태희는 파란색으로 표현해 볼까요? 태희는 60cm였다가 그리고 12살이 되었을 때는 12살 됐을 때 키를 Y 이 지점인 거니까 160cm가 됐죠. 그러면 태희는 100cm가 큰 거죠. 그 다음에 예인이는 빨간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색깔 너무 헷갈리나? 초록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예인이는 한 60cm보다 70cm에 좀 더 가까웠네요. 한 뭐 67 정도? 그 정도 됐겠네요. 그래서 70cm에 약간 치우쳐 있었는데 예인이는 나중에 보니까 150cm 정도 됐다, 그쵸? 12살 때. 그래서 지금 예인이는 뭐 60에서 70cm 사이였는데 여기에서 150cm 됐으니까 태희보다 예인이가 더 조금 자란 거죠. 그래서 태희가 1살 때부터 12살까지 예인이보다 키가 더 많이 컸다는 거, 많이 성장했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가 돼서 정답은 4번입니다. 966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출발점에서 반환점까지 1000m의 거리를 2회 왕복하여 걸을 때 시간 x분과 출발점으로부터의 거리 ym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래요. 이때 출발점에서 반환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a분이고 반환점에서 출발점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b분이고 출발점에서 반환점까지 1회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이 c분이라고 했을 때 a-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쌤이 항상 이런 그래프 해석할 때는 x축이 어떤 값을 의미하는지 y축을 어떤 값을 의미하는지 적어놓고 시작했었죠. 여기서도 헷갈리니까 익숙해질 때까지는 여기가 시간 그리고 여기가 거리 출발점으로부터의 거리인데 쌤 거리라고만 적었어요. 그러면 x축 값이 0에서부터 이렇게 커진다는 건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이때는 9분, 이때는 15분, 이때는 24분, 이때는 30분 이렇게. 그리고 y축 값이 커지고 있다는 거는 이렇게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반환점까지 1000m 거리까지 쭉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까지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 해석해보면 시간이 9분까지 흐르는 동안에 원점으로부터 출발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계속 멀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반환점까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환점이 1000m 지점까지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반환점이 되겠죠. 그럼 반환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a분이라고 했는데 그게 9분이 되겠다, 그쵸? 그때의 시간이니까 1000m만큼 갔을 때의 시간이니까 x축을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반환점에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을 b분이라고 했는데 반환점에서 출발점까지 이렇게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시간 갈수록. 그럼 출발점까지는 이 거리가 0 되는 지점이니까 그때의 시간 보면은 반환점에서 출발점까지니까 이 시간의 차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b는 6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한번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이 c라고 했는데 우리 앞에서 반환점까지 가는데 9분 걸렸고 반환점에서 돌아오는데 6분 걸렸으니까 총 15분
동안에 한 번 갔다가 오는 거였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2회 왕복이라고 돼 있죠. 갔다가 다시 오고 그 다음 반환점까지 또 갔다가 다시 오는 형태의 그래프인 겁니다. 그래서 C는 15분이 되겠죠. 1회 왕복이니까. 그러면 A-B 플러스 C는 정답 18이 되겠네요.